있어요. 방송하잖아. 눈깔 없어요? 예? 눈깔 없네요. 방송하잖아.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번 개성공단의 폐쇄를 둘러싸고 국내 언론, 국외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러한 보도가 나옵니다. 개성공단은 북의 무역의 전체량의 1%가 되지가 않습니다. 북의 경제를 옥죄고 북의 그 경제적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걸 통해서 북의 권력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한국 정부의 말은 거짓말임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1원을 주고 99원을 내놓는, 1원을 득하고 99원을 내놓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장사를 하는 조치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폐쇄 조치는 다른 정치적 이유를 갖지 않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는 누구나 다 그렇게 표현하듯 총선을 목전에 둔, 말하자면 민생과 경제 파탄을 만들어낸 이 정부가 그것을 만회할 유일한, 늘 항상 하는, 꺼내는 그 카드의 하나로 부풍을 조작하고 공작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 될 뻔한, 그리고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을 향한 유일한 걸음이고 유일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은 통일을 향한 99%의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1%도 안 되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그것을 위해 개성공단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1원을 주고 99원을 내놓는, 1원을 득하고 99원을 내놓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장사를 하는 조치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폐쇄 조치는 다른 정치적 이유를 갖지 않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는 누구나 다 그렇게 표현하듯 총선을 목전에 둔, 말하자면 민생과 경제 파탄을 만들어낸 이 정부가 그것을 만회할 유일한, 늘 항상 하는, 꺼내는 그 카드의 하나로 부풍을 조작하고 공작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에 대한 분명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은 한미일 군사 동맹의 첫 작품이며 평화와 통일에는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 최악의 정책과 판단이었다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역 시민단체는 규탄하며 이에 대한 반대를 향한 실천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일부 정치인들이 한반도가 이런 심각한 긴장의 국면이 있는데 핵무장을 하자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반도에는 핵잠수함을 비롯해가지고 정말 전세계 최강이라는 수많은 전쟁 무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로 도대체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구 하나 외치면서 다음 발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 파탄, 전쟁 위기 고조, 개성공단 폐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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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발언은 오늘 전구 25개 구가 있습니다. 서울에 25개 구에서 풀뿌리 지역단체들, 그리고 어머니단체들, 교육단체들, 노동단체들 막론하지 않고 216개 단체들이 이 시급선언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구별로 조직이 있는 서울민주광장 단체에서 많은 조직화에 힘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서울민주광장 부대표 천창영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준비가 부족해서 보고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이제 한반도가 다시 심각한 충돌을 겪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를 크게 가지고 있고, 또 국민들도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해 8월에 겪은 그런 전쟁 위기를 다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닌지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현 상황을 보는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대결과 긴장 고조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조건 없는 대화의 시작을 요구합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주한미군 사드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2월 7일 광명성 4호 발사를 기점으로 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한 내용은 대화와 협상 이러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미공동 발표문 발표, 한미일 차관보급 정보공유 화상회의, 대통령 국회 연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결과 제재, 긴장만을 지속적으로 굉장히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자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부 보수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전면전도 각오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아서 최근에 대규모적인 입장 발표까지 했습니다.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남과 북이 현재와 같이 힘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식의 논리가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결과 제재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생각해보면 민족 전체를 공멸로 몰아넣는 전쟁 말고 또는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국지전 수준의 충돌 말고 가져올 것이 무엇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갈 길이 과연 그 길인가? 국민을 위한다면 그 길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해야 하고 그 전쟁으로 가는 길만큼은 반드시 절대로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현 상황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입니다. 이번 군사훈련은 예년처럼 진행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대북 선제 공격 훈련이고 생화학 훈련까지를 포함하는 훈련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에도 진행이 됩니다. 심지어 해병대 병력 같은 경우에는 5배 이상 증강해서 진행되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선제 공격을 심각하게 염두에 둔 그런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지난해 밝혀진 것처럼 미군 당국이 우리 정부의 통보도 없이 서울 한복판에서 실시한 탄저균 실험 문제까지 저희가 떠올려 본다면은 이번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위험성이라는 게 한미 당국 간의 합의 수준 내에서 진행되기만 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점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이런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양심적인 목소리들도 여러 곳에서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중국 외교부에서의 평화협정 체결 해법 제시라든가 그리고 미국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포함한 군인협회 그리고 한국기독교회협의회 등이 최근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선언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10만인 서명도 올해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정전협정은 이미 그 기능이나 능력, 법적 효력이 무의미할 정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긴장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갈 기회로 삼았으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서울 지역 단체뿐만 아니라 야당과 국민 모두가 또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서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의 70년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긴장과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결과였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광복 70돌
선거를 지난해 저희가 지내면서도 절박하게 요구되고 피부로 느낀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없이는 그 무엇도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기 모인 서울 지역 단체에서부터 또 온 국민이 함께 한 목소리로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앞장서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북한이 핵무기나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 능력이 없던 지난 90년대와 지금은 국면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지금 북한과 그 북한을 압박하려는 적대국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종전의 체계로 돌아가기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정말 어떤 끔찍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면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대화와 평화협정 체결뿐이라는 것들을 합리적인 인사들이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합리적 보수단체들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을 지나가시는 많은 이제 공무원분들 계시던데 통일부도 우리 정부 당국도 이런 시대의 흐름을 현 정세를 잘 인식하고 좋은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발언은 원래 서울 지역 노점상 단체들이 있습니다. 노점상 단체가 이 평화 기자회견에서 왜 발언을 하나 이렇게 좀 궁금했었는데요. 오시질 못해서 대신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셔서 오시질 못했는데요. 이화여대 앞에서 이제 노점상을 하는 서부노련 지역장님이었습니다. 원래 발언하기로 돼 있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대 중국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오시잖아요. 이대 앞에. 그런데 벌써부터 중국 관광객 발걸음이 뚝뚝 끊기고 있답니다. 생계에 큰 지장이 미쳐지고 있답니다. 명동도 마찬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 6조 피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드 배치로 외교 갈등이 벌어지면서 중국은 제주도 관광 금지나 전면 관광 중단 조치까지도 중국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조치입니까? 자해행위 아닙니까? 이런 발언을 좀 하시려고 했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 오시지 못했습니다. 평화가 민생입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께서 지금 오셨습니다. 국회에서 정말 나쁜 아니 좀 이렇게 호전적인 분들과 토론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지만 시민단체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목소리 높이시고자 왔습니다. 김재나 위원님 모셔가지고 마지막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노동, 시민 또 사회단체, 정당 대표 여러분들 반갑다고 차마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박근혜 정권이 강행하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 그리고 경제 위기, 민생 한파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국민을 지키고 또 우리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 한파 속에 대한민국 한반도 위기까지 우리 국민들 얼마나 정말 고달프십니까? 이 고달픔을 해결하고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고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외면받고 있는 이 현실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주저앉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오늘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서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막고 우리 국민들을 편안하고 또 행복하고 이 한반도 위기를 평화로 전환시키고자 이 자리에 와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불안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11월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문제에 대한 굴욕적인 한일 협상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받아서 무효화하라라고 하는 국민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하고 개성공단 폐쇄를 밀어붙여서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재벌 특권을 위해서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는 정부, 남탓 정치로 정치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임금, 시운해고, 그리고 비정규직 전국화로 노동계약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 위협까지, 노동 불안까지 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의 정부의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 박근혜 정권 하에서 우리 국민들의 걱정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도대체 대한민국을 얼마나 국민들의 걱정 위기로 몰아넣을지 우리 국민들의 한숨, 불안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편안하게,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박근혜 정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르게 불안하게,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그야말로 셀프 제재를 하는 있을 수 없는 조치를 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들은 10여 년 넘게 자신들의 피와 땀 모든 것을 바쳐서 삽을 들고 흙을 파내가면서 개성공단을 정말 땀방울 흘려가면서 일궈낸 결실입니다. 평화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정권 맘대로 폐쇄시키고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우리 민생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미 중국의 대립의 전장으로 만들 수 있는 사드 배치,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입만 열면 민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안전보다 정권의 기득권, 그리고 정권의 장기 집권 의도를 염치 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우리 함께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이제 막도록 함께 하십시다. 박근혜 정부가 망치고 있는 외교 파탄, 민생 파탄, 노동 파탄, 정치 파탄, 국민의 힘으로 우리 함께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국민들에게 걱정, 불안 쌓고 있는 것만큼 탄핵 사유가 날로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무능외교, 그리고 셀프 제재 외교, 쪽박 외교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박근혜 외교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 여기 계신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심판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국민에게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는 세력에 우리 정의당, 그리고 저는 당당히 맞서서 전쟁 말고 평화를, 대결 말고 대화를, 그리고 재벌에게 특권 말고 노동 정의를,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과 위기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돌려올 수 있도록 당당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정의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굴욕적인 외교 협상을 무효화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국회 청문회를 비롯해서 그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사드 배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비 증강으로 오히려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한반도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국민들과 함께 공론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개성공단 재개 촉구를 위한 국회 결의,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이 폐쇄 조치로 인해서 생존 위기에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국민들과 함께 앞장서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의 독선, 폭주, 국민이 막아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아있음을, 대한민국 국민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국민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이곳에 계신 노동사회, 시민단체, 그리고 정당 함께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간단히 오늘 시국선언
당일 시국선언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지역 200여 개 단체, 사실은 아직도 다 취합이 안 됐습니다. 더욱 많은 단체들과 앞으로 공동행동을 펼쳐나갈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노동시민정당 학생단체들은 앞으로 한일 위안부 협의 전면 무효를 위한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의기억재단 모금활동과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서울 천만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파산, 개성의 군사 지대가 부르는 비극적인 개성공단 폐쇄를 반대하고 원상 복귀, 원상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심각한 외교 마찰, 동북아의 긴장 고조, 전쟁 무기들의 한반도 진입을 부르고 있는 사드 배치와 강경한 호전적 정책을 반대해 나가는 활동들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위해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평화를 원하는 후보들, 전쟁을 원하는 정당들, 이런 분들이 큰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총선을 평화총선으로 만들어가는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한반도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대화를 모색하는 각종 토론회와 행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을 할 수 있는 국면을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과 시국선언 참여 200여 개 단체들이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만큼 선언 낭독자들께서는 요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로 좀 위치해 주셔서요. 발언 부탁드립니다. 시국선언 발표에는 사회진보연대 정지현 서울지부 사무처장님과 서울민주행동 김원열 공동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통일 안보 참사를 규탄하는 서울지역 노동시민 정당 학생단체 시국선언. 무능과 독선의 끝을 보여주는 박근혜 정부, 국민들은 불안하다. 연이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참사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북의 로켓 발사와 관련 없는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추진에 따른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긴장 격화가 예사롭지 않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가 시사하는 것은 하나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북에 대한 전략적 방치 조치는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과 동북아 평화를 관리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과의 대화를 1년 이상 이어가지도 못하는 무능과 한반도 평화를 관리 실패의 반성은커녕 위험천만한 호전적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 정책 실패를 책임을 엉뚱하게도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인접 국가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제재가 아닌 자유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의 중소기업들과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파산 선고를 받고 망연자실에 빠져 있다. 군사적 욕춘지인 개성지역에 공단이 설치되면서 인민군 최정예 군단급 병력이 수십 킬로 후방으로 이동하였었다. 휴전선 일대에서 물리적으로도 평화지대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은 다시 군사지대로 회귀하게 되었다. 공단 운영을 중단한 이유로 북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상당 부분이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근거 없는 자료를 내세운 통일부 장관은 하루 만에 말을 뒤집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개성공단 운영 중단은 어떤 명분도 없다. 개성공단 폐쇄와 동시에 진행되는 사드 배치 발표는 교육 규모가 큰 인접 국가들과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말 그대로 대륙을 넘는 장거리용이기 때문에 한국을 겨냥할 수도 없다. 사드는 미사일이 최고점을 지나 낙하 단계로 돌입하였을 때 격추하는 방식이므로 북한에서 설령 대륙간 탄도탄을 우방국을 향해 발사한다 한들 한국에서는 격추할 수도 없다. 반면에 천문학적 배치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될 편이며 인체에 치명적인 전자기파가 35km까지 뻗쳐나온다. 게다가 최대 경제 교류기인 중국과 외교 군사적으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엉뚱한 처방, 사드 배치 카드는 결국 중국을 감시하려는 미국의 요구와 무기 판매를 원하는 미 군수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한편 당장이라도 북미사일이 한국 땅에 떨어질 것처럼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총선을 앞둔 북풍몰이로 안보 불안 심리를 부추기려는 국내 정치용이지
북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이미 간파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다 앞서 지난해 말 한일 외교당국 간의 논의한 위안부 협의는 졸속을 넘어 매국 협상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단돈 10억엔의 끔찍한 전시 성범죄의 면죄부를 줘버린 박근혜 정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피해 국가들과 전 세계 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에게까지 종북 딱지를 붙이는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참사를 연이어 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말로는 통일대박, 경제 살리기를 외치지만 이 꼴이 무엇이란 말인가? 고작 패션 외교로 외국의 소비재 명품목 판매한 것을 세일즈 외교라고 치켜세우더니 정작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 대중관계를 완전히 그르치게 되었고 남북관계는 최소한의 대화 채널도 없는 최악의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꼭두각시처럼 춤을 추는 현 정부의 조치들은 국민들에게는 불안과 군사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동북아를 구냉전 시대의 군비 대결장으로 되돌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독선, 망상적인 정세인식이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 앞에 망연자실함을 느낀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서울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민생정책에 대한 대응을 넘어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통일정책 실패에도 책임을 묻는 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한일 위안부 협의 무효, 개성공단 원상 복귀, 사드 배치 저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정의로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 시국선언 참여단체 1동. 예,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모두 함께 나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의당의 김재남 의원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터뷰 가능하시죠? 네, 잠깐 얘기하시죠. 지금 시간 좀 한번 가만있어봐. 다 인사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어디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돌직구 방송 아프리카 TV 돌직구 네, 방송입니다. 지금 방송되고 있고요. 지금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 생방송 중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사드 배치 건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로운 한반도, 또 평화로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관계입니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결국 우리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 동북아 정세가 미국과 중국 간에 이루어지는 대립과 어떤 갈등의 전장화가 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라고 하는 전쟁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결의 방식이 아니라 대화의 방식, 그래서 사드라고 하는 군사적 수단이 아닌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쟁 말고 평화를 요구하는 거고요. 대결 말고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수단이 아닌 대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을 불안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사드 배치와 같은 군사적인 위협,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 또 미국, 중국 간의 중국을 둘러싼 이 동북아 정세의 위협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의 평화로운 지혜가 모아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국민들의 여론 중에 그 SNS 세상의 여론 중에 이 사드 배치권으로 해서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는 그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화가 곧 민생입니다. 우리가 정부가 해야 할 일,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결국은 평화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기업인들이 경영을 잘해야 모두가 다 잘 먹고 살고 그 기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평화 관리고 평화 경영입니다. 결국은 평화가 민생입니다. 지금 개성공단 폐쇄 조치, 또 사드 배치 이런 조치들이 나오니까 벌써 경제가 위축이 되고 있고, 주식시장이 소용돌이치고 있고, 또 우리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과 또 풍광을 위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던 발길이 주춤해지고 있는 것은 결국 민생을 위축시키는 일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관광객들이 찾아들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평화롭고 대화와 이런 협력의 정치가 굽혀질 때 외부로부터 관광객도 들어오고 또 경제도 이루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드 배치와 같은 군사적인 수단들이 자꾸 동원이 되면 우리 민생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국민의 소중한 예산이 군사비 증강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더욱더 민생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위기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곧 평화가 민생임을 명심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이 안보 위기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4월 13일이 20대 총선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 선거철마다 있는 이 북풍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지금 여론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한테. 이제 4월 13일 20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총선이나 이런 선거 때가 되면 기득권 그리고 정권을 잡고 있는 보수 세력들은 뭔가 바람몰이를 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안간힘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풍과 같은 건데요. 지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고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바람몰이, 북풍과 같은 바람몰이에 의해서 총선이 영향을 받는 시대는 저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북풍과 같은 바람몰이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어떤 정권 유지용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은 그것을 단호하게 심판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라는 것은 정권이 그리고 또 정부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과거 국민을 위해서 해왔던 일, 성적표를 놓고 평가를 받는 일입니다. 성적표가 나쁘고 또 낙제점을 받은 사람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해왔던 옳고 그른 일들을 국민은 정의롭게 판단하고 또 심판하고 그래서 옳은 선택을 해주시리라고 저는 국민의힘을 믿고 있습니다. 김태현 의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할게요. 저는 이제 제가 서울 은평을 지역에서 또
20대 총선 후보로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5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독수리 5남매라고도 하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작지만 굉장히 당당하고 정정당당한 정당으로서 국민의 국익 그리고 또 국민의 공익을 우선해서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그런 권력을 잘 선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약자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또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정치해주라고 하는 민심의 요구에 철저하게 복무하고 부응해서 국민들이 정말 맘 편히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지역구가 어느 동이죠? 은평구에 네. 그러면 많은 동이 있는데 은평을 지역은 불광 1, 2동, 불광 1, 2동, 가련 1, 2동, 갈현 1, 2동, 구산동, 네? 구산동, 구산동, 진관동, 진관동, 역촌동, 역천동. 이렇게 있습니다. 깜짝 네. 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 총선에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의원님. 예. 유튜브에도 업로드 됩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골직구 방송으로 업로드 되고요. 그리고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따르겠습니다. 예, 그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예, 방송 종료를 하고요. 예. 연락처 아, 그래요. 혹시 뭐 영상 예, 저도 알겠습니다. 한번 받아서 홍보를 좀 하고 싶어서. 네, 시청자 여러분, 일단 방송 종료합니다. 네, 투쟁 하자, 쫄지 말자. 예, 이것으로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있었던 박구